핵 잠수함, 잠수함에 쏘는 미사일. 일단 평생 가봐야 접하지 않은 단어들이죠. 막 등장해요. 막 등장, 사드하고 연결돼가지고 막 등장해요. 지난 24일에 북한이 잠수함에서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그러자 언론에 막 보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북한이 SLBM이 곧 전력화돼가지고 미국까지도 위협한다고. 북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미국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가 이제 뭐 난리 났다. 눈앞에 닥친 위협. 글씨체만 봐도 위협이 느껴지네요. 아니 뭔지 알아야 반응을 할 거 아니야. 응? 그 새누리당에서 뭐 대표 막 나와가지고 이제 핵 잠수함 있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 도입 요구 본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인 거죠. 그죠? 극동문제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대에. 김동효 교수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북한 관련 뉴스는 잘 모니터링 하는데 이거 SLBM 관련해서 실패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북한이?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SLBM을 쐈습니다. 네? 30km 정도 날아갔죠. 날아간 거리가 30km밖에 안 됐다 안 그때. 날아갔죠. 예. 최소한 SLBM은 300km는 날아가야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라고 이제. 갑자기 미국까지 날아간다고 하는 발표가 또 났잖아요. 그거는 사실인가요? 일단 미국까지 날아간다는 것은 약간 이제 많이 과장되어 있고요. 미국 앞에 가서 쏘면 미국까지 날아가죠. 30km 그때 날아갔을 때 실패라고 이야기한 것도 명백한 이제 실수고요. 아,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또 지금 와서 예를 들면 뭐 어디까지 날아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둘 다 저는 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과장이네요. 이쪽은 뭐 어떻게 보면 과장은 아니고 네.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폄하한 거라고 표현했어요. 처음엔 평화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과장하고. 지금은 이렇게. 과장.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런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마치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톤들의 기사나 이런 게 나와요. 이거는 맞아요? 뭐 사드로 막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저는 뭐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보는데 북한이 미치지 않는 이상 네. 사드 쪽으로 미사일을 날리겠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점 세 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점 3개. 총수님인데 지금 이제 저 점은 이제 나쁜 북한이다. 아, 예, 제가 타겟. 예, 북한. 예, 북한이고 이쪽이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 예, 부산입니다. 점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성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드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3점. 발사 지점하고 예, 낙하 예. 지점하고 그걸 포착해서 막을 3개 지점이 세 있다. 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자료 옮겨서 예. 여기서 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쐈다. 네, 그러면 제가 막습니다. 아, 이게 일직선상에 있다면 네, 막죠. 그나마 막을 수 있다. 총수님께서 네. 그 차를 타고 예.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원산으로 가서 쏴보시면 아마 저기 이 정도 거리가 북한과 부산이라면 예. 제가 이 정도만 움직여도 직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사드라는 게 전방으로 200km 정도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뭐 예전에 그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에서 그 사드 방어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예. 그 뭐 성준지 어디에다가 이제 딱 해서 200km 이렇게 예, 200호를 커버하는 걸로. 커버라는 같이 반원을 그렸지 않습니까? 방금 그래서 한반도의 절반을 커버하는 걸로. 예. 그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제가 점 3개를 말씀드렸듯이 정면으로 날아올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만약 이 세 점 중에서 참 안타깝게 딱 한 점은 고정되어 있죠. 사드는 고정되어 있죠. 있고 사드는 고정되어 있죠. 발사되는 지점과 사실 목표는 부산이 아니라 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광주가 돼서 그렇죠. 마음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쪽을 어디 쏘려고 하면 성주 쪽에 가리고 있다고 하면 본인이 옮겨서 쏠 것이고 그렇죠. 본인이 뭐 광주를 쏘게 되면 당연히 사선이 될 것이고 그럴 지점에는 200km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 사드가 성능을 발휘하려면 사드의 일직선상에 북한이 일부러 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그 용산에 계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쪽으로 SLBM을 드려야 돼요. 쏴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드려야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좀 막을 수 있는 그 설계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상에서 발사되는 거는 그렇다고 쳐요. 잠수함은 그야말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그렇죠. 예.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이 SLBM이라고 불리는 잠수함 미사일을 사드로 막는다는 건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국방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북한이 이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드를 가지고 막 배치한다, 만다. 그러면서 뭐 중국, 러시아는 이제 우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도 뭐 틀어졌고 그러면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인 얘네 그 중국과 러시아가 뭐 이렇게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제재도 안 이루어지는 거고 북한으로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는 찬스네. 그럼 막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을 막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보여주고 해도 될 타이밍이네.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좀 다른 이유가 좀 있다고 좀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네. 위협적인 측면 또 군사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 이런 측면도 없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강해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상당히 뭐 무기라는 것은 써야 되잖아요. 네. 써야 되는데 핵무기는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의심을 합니다. 핵무기를 쓰는 순간 서로 망하자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북한이 왜 저러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못 먹어서 네. 이 거지 같은 이제 불쌍한 사람이 이제 막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일보 직전인데 바닥에 이제 칼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칼을 들고 앞에 이제 되게 좋은 집이 있습니다. 네. 문을 들렸더니 총수집이에요. 네. 총수님께서 나오셔갖고 나오길래 이제 제가 칼을 들이댔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남루한 사람이 칼을 들고 이제 실제로도 5만 원 저는 주겠죠. 5만 원을. 네. 칼이 그 핵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네. 정말 자신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상당히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말 자신의 어떤 생존, 정권의 생존, 물론 그 정권이라는 게 뭐 정당한 정권이라고 보지는 않지만요. 북한 정권이 정당하진 않으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들이대고 5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칼이 과연 찌르기 위한 칼인지 만약 총수님 같이 이렇게 돈을 5만 원 주면 모르겠지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거기서 두들겨 팰 수도 있고 그럼 굶어 죽어 하고 안 줄 수도 있고.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 문을 뭐 두드려 팼다고 치고 아니면 문을 닫고 쫓아냈다고 하면 이 남자가 그 상황에서 제가 칼을 들고 어떤 일을 벌일까요? 이 칼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쪽을 뭐 할 수도 있고 네. 본인을 자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집 앞에서 본인을 자해하거나 난동을 피웠을 때 당연히 경찰이 오거나 하겠죠. 네. 그러면 집주인인 우리 총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하지 않았고 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설명할 수밖에 없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핵을 이런 용도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이 사안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칼을 들이댔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사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 쫓아내서 이 사람이 쫓겨난 다음의 행동은 필사의 행동이 아니고 절망과 자포자기의 행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살려고 하는 칼이냐 아니면 이 끝장이다 이젠 다. 예, 그 상황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북한이 핵을 쓰냐 마냐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핵을 못 쓰게 하고 또 혹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반성도 어떤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네, 네. 외교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네.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근데 그런 게 생각합니다. 없다는 거죠 지금 현 정부에. 없죠. 예. 없죠. 무조건 뭐 망한다. 어. 좀 있으면 망한다. 뭐 근데 망하는 나라가 저렇게 핵잠도 만들고 뭐 SLBM도 하고 정부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실패라고 한 것을 몇 개월 만에 막 미국까지 날릴 정도로 개발한다면 예, 저거는 뭐 우주전함이죠. 예. 우주선합니다. 그 정도로 과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핵잠수함이 갑자기 등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핵잠수함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까? 실제로 대단히 큰 위협이죠. 그렇지 않나요? SLBM이요? 예. 뭐 위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SLBM은 실질적 위협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상징적 위협? 북한의 뻥카? 펑카? 예, 뻥카?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 모든 무기가 물론 위험하죠. 예. 근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미국도 난리 났고 우리도 큰일 났고 막 예. 핵잠수함 사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는 그래서 거죠. 뭐 그렇게 그러니까 과소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쉽게 말하면 전략이 없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예, 예.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두려우니까 별거 아니야라고 말했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대안의 부족이죠. 그것으로 이제 순간적인 모면을 했는데 이렇게 딱 터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터져서 이제 딱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완전히 급변을 하는 거죠. 급변을 해서 오히려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죄송합니다만 국민들 그냥 옛날 건 잊어버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뭔가 하나 큰 거를 빡 터트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보적 무능을 이거 하나로 덮어버리는 거죠. 또 저런 것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을 버는 거는 미국의 이제 군산 복합 업체들이 아닐까. 프랑스제도 있고요. 뭐 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체 건조할 능력도 있기 때문에 꼭 뭐 외국에 미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뭐 국방부나 전 정부가 갖고 있던 지난번에 어떤 그런 안보적 실수 이런 걸 덮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기를 저는 바라겠지만 뭐 먼저 이야기 말씀드리게 지금 뭐 총수님께서 계속 SLBM에 대해서 핵 잠수함의 능력이 뭐 전혀 상관이 없다, 못 막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아니에요. 조금의 어떤 그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맞춤형 솔루션이냐? 막으면 그걸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렇게 몰고 가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오케이.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해군의 역대 수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핵 잠수함을 갖는 것과 항공모함을 갖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정말 혹이다. 이번 기회에 핵 잠수함 만들어 보자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아까 뭐 정진석 의원이나 또 한 분 더 제가 나오셨던데요. 왜 그 새누리당만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날 같이 김진표 의원도 나왔어요. 김진표 의원이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뭐 새누리당은 그렇다고 선치더라도 더민주당의 의원은 왜 전 이야기를 하셨는지. 김진표 의원은 그쪽 주장을 잘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신가요? 어쨌든 네. 뭐 자신의 수건 사업을 이 기회에 좀 뭐 해보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를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SLBM을 막는데 핵잠수함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그 주장이 뭐냐면 이 발사된 SLBM을 막는 게 아니라 발사하기 전에 그 쏘고자 하는 잠수함 자체, 그 플랫폼을 이제 부시겠다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 쏠 잠수함을 잡겠다. 네, 잡겠다는 개념이 그래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과연 잠수함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리상. 네, 거리상. 10km 되나요? 10km? 10km면 제가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찬성합니다. 아, 10km도 안 돼요? 예, 한 2에서 3km 정도 잡습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핵잠수함이 북한 항구에서 나올 때, 예. 항구에서 기다렸다가 나오는 것을, 잡겠다는데요. 2, 3km 앞에서. 2, 3km 앞에서 기다리는데 2, 3km 앞이면요. 수심이 20m도 안 될 겁니다. 핵잠수함 20m도 안 되는 데서 딱 있으면요. 제가 봐서는 북한이 먼저 핵잠수함을 부실 겁니다. 대포로 그냥. 예. 아, 그런 의미에서 말이 안 된다. 그것도 재밌는 그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잠수함은 물에 오래 있고 빨리 달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핵잠수함이 조용하고 DJ 잠수함이 시끄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DJ 잠수함이 훨씬 더 조용합니다. 그래요? 이거 왜 이런 잘못된 지식을 전달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능력은 이쪽에 출중할지 모르나 갖고 있는 센서, 그러니까 탐자는 음파 탐지기는 양쪽이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면 양쪽에 소음을 듣는데 이쪽이 더 시끄러워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누가 먼저 잡겠어요? 그리고 핵잠수함은 엔진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핵을 예. 멈출 수가 없으니까. 예. 디젤 잠수함은 엔진을 끄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안 들킬 수도 있는 거네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핵잠수함을 완전히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잠수함을 우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잠수함이 마치 만능의 보검처럼 사드가 마치 만능의 보검처럼 이야기해 보는 순간 다른 사력들, 다른 이 무기 발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겠다는 걸 진짜 하려면 북한 항구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 걔가 계속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부릉부릉부릉. 계속 기다려야 되고 깊이도 너무 낮고 너무 시끄럽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잠수함이 러시아에서 알파급이라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제일 빠르고 제일 깊이 갑니다. 네. 그 잠수함의 별명이 뭐냐면요. 바다의 스포츠카입니다. 빠른데 시끄럽고 엔진을 끌 수도 별명이 없고. 바다의 스포츠카. 빠르지만 다 한다는 거죠. 다 탐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잠수함을 또 어딘가에 사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잠수함을 사왔을 때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아니 이때까지 없어도 핵잠수함을 우리 정부가 샀구나. 역시 우리 박근혜 정부는 그 안보를 신경 써 최고야.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도 있죠.
근데 사실 뭐 네. 이번 정부가 그것을 노리는 건 아니고 왜냐면 지금 네. 핵잠수함을 오늘 만약 예를 들면 내일 국회에서 통과를 하셔서 이제 자 만들자고 하면요. 거짓말 안 하고 딱 8년 후에 1호선이 나올 겁니다. 아, 이건 효과군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죠. 예. 이벤트다, 이벤트. 네, 이벤트지 뭐 이게 사업은, 그럼 사업은요? 사실 핵잠수함을 가지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핵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국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핵잠수함을 뭐 사오든 가지든 간에 과연 이것을 국제사회가 용인을 할 것인가, 특히 미국이 용인해 줄 것인가 문제인데요. 뭐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 기술은 저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핵잠수함을 움직이는 안에 연료입니다. 일부에서는 아니 뭐 한미 협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프랑스나 이런 쪽에 사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이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이걸 전혀 우리 NPT 체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고요. 무식한 사람들이고. 사람이고 군사적 활용에 대한 것들은 이 농축 우라늄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가져올 수 없는 왜냐하면 거고요. 그걸로 핵무기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엔진,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리 발전소에는 원자로 있죠. 네. 원자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배에다 실었다고 잠수함에 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라늄을 고농축하는 게 있고요. 플루토늄이라는 게 있는데 플루토늄은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라늄을 태운 재가 바로 플루토늄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근데 우리가 원자로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플루토늄이 없죠. 왜 그러냐면 각 원자로마다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다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IAEA에서 다 사찰을 합니다. 네. 다 감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몰래 빼서 꼽을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NPT 체제, IAEA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 NPT 체제에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군수용에 대해서는 IAEA가 사찰이나 이런 감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 핵잠수함을 가졌다면 거기 가동을 시키면 그 자체가 가동되면 그게 나중에 플루토늄이 되는데 그걸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걸 감시할 수 없다는 거죠. 감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특히 요즘 우리 핵무장론자들이 막 버글버글 하잖아요. 한국을 믿겠어요? 미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수함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외 조건을 만약에 예외 조항을 줘버리면 국제사회의 그 NPT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거는 뭐 승인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잠수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잠수함을 미국도 안 팔 거고 반대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벤트에 불과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아까 저 같은 건 이제 우리는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도 있다. 실제 일본은 벌써 90년대 초반에 핵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벌써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네. 잠수함이 아니라 수상함에다가 실어서 수상함을 원자력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만 들어가면 잠수함이 돼 있도록 벌써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해본 거네요. 이미. 해봤어요. 그러니까 스탠바이를 시켜놨기 때문에 일본은 벌써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려고 할 것이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뭐 중국까지 사드 상황이 있는데 과연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다 이벤트라는 겁니다. 다 헛소리고. 핵잠은 뻥카다. 다 뻥하고 국내 정치적이고 이벤트고 실제로는 못 가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무기가 적합하지도 않고 이 얘기 쭉 들으셨죠? 가질 수 있던 욕구가 정말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이야기를 막 부풀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서 이제 모시고 비밀을 들었습니다. 이 뻥카에. 사실은 저희가 한번 교수님을 사드 관련해가지고 신랄하게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모시려고 했었어요. 예전부터. 거기 나가면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막. 근데 오늘은 다른 강연장에 있는 걸 저희가 이제 중간에 채서, 진짜로. 어차피 이제 여기 나와서 딴 데 못 가요. 이왕 베린 몸. 앞으로 자주 보게 되지 않겠는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점. 발사 지점하고, 네, 낙하 네. 지점하고, 그걸 포착해서 막을 세 개의 지점이 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자리 옮겨서 네. 여기 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쐈다. 네, 그러면 제가 막습니다. 아, 이게 일직선상에 있다면, 네, 막죠. 그나마 막을 수 있다. 총수님께서 네. 그 차를 타고 네.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원산으로 가서 쏴보시면 아마 저기, 이 정도 거리가 북한과 부산이라면 예. 제가 이 정도만 움직여도 예, 직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사드라는 게 전방으로 200km 정도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뭐, 예전에 그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에서 그 사드 방어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예. 그 뭐 성준지 어디에다가 이제 딱 해서 200km 이렇게 예, 200호를 커버하는 걸로. 커버라는 같이 반원을 그렸지 않습니까? 방금 그래서 한반도의 절반을 커버하는 걸로. 예. 그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제가 점 3개를 말씀드렸듯이 정면으로 날아올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만약 이제 이 3점 중에서 참 안타깝게 딱 한 점은 고정되어 있죠. 사드는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고 사드는 고정되어 있죠. 발사되는 지점과 사실 목표는 부산이 아니라 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광주가 그렇죠. 돼서 마음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쪽을 어디 쏘려고 하면 성주 쪽에 가리고 있다고 하면 본인이 옮겨서 쏠 것이고 300km는 날아가야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라고 이제 갑자기 미국까지 날아간다고 하는 발표가 또 났잖아요. 그거는 사실인가요? 일단 미국까지 날아간다는 것은 약간 이제 많이 과장되어 있고요. 미국 앞에 가서 쏘면 미국까지 날아가죠. 30km 그때 날아갔을 때 실패라고 이야기한 것도 명백한 이제 실수고요. 아,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사실도 예. 아니고 또 지금 와서 예를 들면 뭐 어디까지 날아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둘 다 저는 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과장이네요. 이쪽은 뭐 어떻게 보면 과정은 아니고 예.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폄하한 거라고 처음에는 평화했고, 폄하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과장하고. 지금은 과장.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런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마치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톤들의 기사나 이런 게 나와요. 이거는 맞아요? 뭐 사드로 막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저는 뭐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아니라고 보는데 북한이 미치지 않는 이상 네. 사드 쪽으로 그 미사일을 날리겠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점 3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점 3개. 총수님인데 지금 이제 저 점은 이제 나쁜 북한이다. 아, 예, 제가 타겟. 예, 북한. 예, 북한이고 이쪽이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 예, 부산입니다. 점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본인이 뭐 광주를 쏘게 되면 당연히 사선이 될 것이고 그럴 지점에는 200km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 사드가 성능을 발휘하려면 사드의 일직선상에 북한이 일부러 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그 용산에 계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쪽으로 SLBM을 드려야 돼요. 사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예. 드려야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좀 막을 수 있는 그 설계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상에서 발사되는 거는 그렇다고 쳐요. 잠수함은 그야말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그렇죠. 예.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이 SLBM이라고 불리는 잠수함 미사일을 사드로 막는다는 건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국방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북한이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를 가지고 막 배치한다, 만다. 그러면서 뭐 중국, 러시아는 이제 우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도 뭐 틀어졌고 그러면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인 얘네 그 중국과 러시아가 뭐 이렇게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제재도 안 이루어지는 거고 북한으로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는 찬스네. 그럼 막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을 막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보여주고 해도 될 타이밍이네.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좀 다른 이유가 좀 있다고 좀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네. 위협적인 측면 또 군사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 이런 측면도 없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강해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상당히 무기라는 것은 써야 되잖아요. 네. 써야 되는데 핵무기는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의심을 합니다. 핵무기를 쓰는 순간 서로 망하자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북한이 왜 저러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못 먹어서 네. 거지 같은 이제 불쌍한 사람이 이제 막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일보 직전인데 바닥에 이제 칼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칼을 들고 앞에 이제 되게 좋은 집이 있습니다. 네. 문을 들렸더니 총수집이에요. 네. 총수님께서 나오셔갖고 나오길래 이제 제가 칼을 들이댔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남루한 사람이 칼을 들고 이제 실제로도 5만 원을 저는 주겠죠. 5만 원을. 네. 칼이 그 핵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네.
정말 자신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상당히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말 자신의 어떤 생존, 정권의 생존, 물론 그 정권이라는 게 뭐 정당한 정권. 핵 잠수함에 쏘는 미사일. 일단 평생 가봐야 접하지 않은 단어들이죠. 막 등장해요. 막 등장, 사드하고 연결돼가지고 막 등장해요. 지난 24일에 북한이 잠수함에서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그러자 언론에 막 보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북한이 SLBM이 곧 전력화돼가지고 미국까지도 위협한다고. 북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미국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가 이제 뭐 난리 났다. 눈앞에 닥친 위협. 글씨체만 봐도 위협이 느껴지네요. 아니 뭔지 알아야 반응을 할 거 아니야. 응? 그 새누리당에서 뭐 대표 막 나와가지고 이제 핵 잠수함 있어야 된다 막 그래야지 대응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 도입 요구 본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인 거죠. 그죠? 극동문제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대에. 김동효 교수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북한 관련 뉴스는 잘 모니터링 하는데 이거 SLBM 관련해서 실패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북한이?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SLBM 쐈습니다. 네. 30km 정도 날아갔죠. 날아간 거리가 30km밖에 안 됐다 안 그때. 날아갔죠. 예. 최선 SLBM은